현재 서울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과는 달리 일단 거래량도 회복세가 예년만치는 아닌데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매매 가격 역시도 회복을 지나서 상승세로 가는 지역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라고 하는 종류는 지금 초토화가 났고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자, 이거를 그래프를 한번 좀 보게 되면요. 현재 거래량 자체가 작년 상반기 19,500건에서 현재 거래량은 9,800건으로 한 10,000건이 줄어들었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거래 총액도 작년에는 6조 3천억이었던 게 올해는 3조 5천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빌라 쪽으로는 다양한 이유로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서민 주거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빌라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는 수요 공급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 사기로 촉발되어 있는 공포감 때문에 수요가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줄고 있잖아요. 반대로 지금 정부가 이 역전세에 대한 대책도 내놓고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이 위험한 지역과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시장의 자정 기능이 발동이 되게 되면은 구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의 수요는 좀 더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두 번째로 공급이 어떻게 되냐가 앞으로의 빌라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빌라의 착공 물량을 보게 되면은 공사 기간이 짧다 보니까 6개월 뒤에 빌라의 공급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전년 대비해서 비교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빌라가 39,000호가 공급이 됐다면 지금 현재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19,000호.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1.9%, 52%나 감소되는데, 이게 6개월 뒤에 물량이 앞으로 이렇게 크게 감소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인허가 물량은 1년 뒤, 빌라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공급 물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작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4만 1천 가구 정도가 시장에 공급이 됐다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2만 1,200 가구 정도로 무려 49.1%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6개월 후에도 52%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 1년 후에도 49%의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전세 사기라든지 역전세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정부의 대책과 또 시장의 자정 기능을 통해서 위험한 지역과 위험하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짧게는 6개월 뒤, 늦어도 1년 뒤에는 이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공급은 이렇게 줄게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의해서 빌라 시장이 지금 바닥을 다지는 데서 좀 살아나는 계기가 마련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빌라와 아파트 시장의 어떤 흐름, 시간차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에 비해서 빌라와 오피스텔은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초에는 아파트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이 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됐었고, 빌라와 오피스텔은 오히려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현재로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 다지고 회복해서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만들어졌고, 빌라 시장은 지금 현재가 바닥을 다지고 있고 언제 회복이 될까를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빌라 시장은 언제 이제 회복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보면은 네. 빌라 시장도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을 체크하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어렵잖아요, 접근성이. 근데 시장에서의 변화를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급매들이 거래가 되면서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지나고 그렇죠. 나니까 알게 됐잖아요. 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좀 회복이 되더라도 전세 가격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가 어려운데,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전세 사기 때문에 또는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세가 회복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전세가 회복되고 전세 시장이 이제 반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신호를 잡을 수 있는데, 그게 빠르면은 하면 10월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제 전세 매물 물량들이 좀 감소하고 있고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세 사기나 이런 공포감들이 원래 하반기가 정도 되면은 좀 잊어버리고, 또 전세 사기 위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서 위험하지 않는 지역들로 이제 회복이, 거래가 살아나고 가격도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초급매들이 나올 때가 투자하기엔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아쉽잖아요. 맞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도 이 초급매, 지금 현재 초급매들이 나오고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초급매들이 나오거든요. 네. 우리는 이때를 노리셔야 돼요. 이게 지나고 나서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 때쯤 되면은 초급매 다 사라지고 착한 가격 다 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바닥을 다지고 초급매들이 나와서 거래가 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좋은 입지, 최상급지에 중심으로 해서 좋은 매물들을 잘 노려보신다면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권권대님, 네. 이 초급매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전세 가격이 회복되는 게 이제 신호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빌라로 접근하실 때 주의할 사항들 같은 건 없을까요? 주의할 점은 이 시차가 생긴다는 걸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완연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지방시장은 여전히 가격이 바닥을 끼고 있고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또 서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이나 최상급지를 중심으로 살아나고 그게 확대되어 갔잖아요.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 최상급지라고 부를 수 있는 강남 3구라든지 마용성 지역이 먼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빌라의 전세가율 자체가 60%대니까 사실 90%가 넘는 위험 지역과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게 자체적으로 점차 구분이 되면서 위험하지 않는 지역들 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되면서 거기부터 살아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차가 생긴다. 두 번째로 입지적으로 차이가 생기니까 먼저 살아날 지역들을 보셔야지 무턱대고 아무데나 살아나니까 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세권을 사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현재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초급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점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파트도 보면은 초급매가 나올 때 네. 사람들이 공포감이 있었고 그때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지금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빌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런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특히 신통기획 같은 경우를 사람들도 많이 기대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 빌라 투자를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역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높을 수 있는 거. 첫 번째, 강남을 투자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강남의 아파트는 평균 30억 정도 하고 강북의 아파트는 한 13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빌라가 정상 가격일 때, 고점일 때 네. 강남의 빌라는 8억 정도 했고 강북의 빌라는 4억 정도 했는데 지금은 전세 사기나 역전세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강남의 빌라가 5억대예요. 그리고 강북의 빌라가 여전히 4억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전세 가격도 별 차이가 안 나고 매매 가격도 별 차이가 안 나면 투자 금액은 강북이나 강남이나 비슷하게 들 건데 이 두 빌라가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된다고 했을 때 강남은 30억짜리가 되고 강북은 13억짜리가 되잖아요. 네. 이 차이 때문에 강남의 빌라를 투자하기에 적기다. 첫 번째 강남 매수. 두 번째로는 강남 내에서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상가라든지 업무 시설들이 발달되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강남은 많잖아요. 강남은 대표적인 도심이라고 불려지니까. 근데 이렇게 업무 상업 지역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들은 개발에 찬성하지 않고 개발이 진행돼 2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역세권이면서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 주목하라. 두 번째, 역세권 주거 지역으로만 돼 있는 곳을 주목하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대청역 주변 지역의 일원동이 그렇고 방배역 주변 지역의 방배 977, 978번지가 모아타운 1차로 지정된 것들을 본다면 이렇게 주거지로만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앞으로도 강남 내에서도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호재지역, 개발구역 인접지역을 투자하라. 요게 세 번째인데요. 대표적으로 개포지구 옆에 있는 일원동이 지금 모아타운에 지정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서초구에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15구역 이런 것들이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방역이나 방배 5구역 인접 지역을 투자하는 게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돼 있다 보니까 개발 요건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요. 저하고 권권대님하고 우리 김권대님 셋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빌라 시장 초토화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초급 매물 같은 경우가 강남이나 용산 같은 중심지, 이런 정말 최상급지가 될 만한 자리에도 초급 매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곳을 투자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 용산, 강남 너무 비싼 지역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소액 2억 내외의 자본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과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시간 내서 오신다면 오신 것만큼 기대 이상의 정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